자, 그래서 해봅시다. 오늘 그 책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문 7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시험 범위 끝이고 그 7개 뒤에는 변형 문제가 있거든. 그 변형 문제는 시험 범위 전체에 대한 변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푸실 필요는 없고 일단 지금 이번 주까지는 앞에 7개 지문을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워크북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끝내면 되고 다음 주부터 계속 동형 모의고사 볼 겁니다. 그 저번에 본 것처럼 학교 시험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낼 거니까 계속 연습을 좀 해보시고 또 뭐 있지? 뭐 얘기할 게 몇 개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기억나면 얘기할게요. 약간 치매가 온 것 같아. 요즘 술 안 마심? 뭐요? 자, 가보자고. 지문 4개인데 4개가 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 정도가 조금 그나마 좀 해석할 여지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혼자 와도 될 정도로 쉬워서 그냥 빠르게 하고 과제 돼 있는 사람은 끝나고 바로 보내드리는 걸로 시험을 보자고. 자, 봅시다. 21강의 3번이고요. 이거는 야채가 아니고 아채입니다. 아채. 그리고 이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Mutual insurance through resource sharing in the 여기 아채 민족인가 뭔가 하는 거. 이거 그겁니다. 그 채집 수렵 사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사냥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하면 나 굶어야 되잖아. 거기에 대한 보험으로 상호간의 어떤 일종의 무건의 어떤 합의를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사냥에 성공하면 내가 너한테 나눠주고 네가 성공하면 네가 나한테 나눠주고 요걸 이제 그래서 얘기하는 자원 공유를 통한 상호보험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간단해 어렵지 않아 전혀. 자, 사냥꾼들은 이 양반들은 여기 살고 있었죠. 여기 살고 있는 사냥꾼들은 have a lot of ups and downs. ups and downs가 뭐 위아래라고 하잖아. 그 노래 위아래 아니고요. 미안하다. 그게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흥성망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In their success at the hunt. 사냥 성공률에 있어서 성공하는 날도 있고 실패하는 날도 있었다. 당연한 얘기죠. Some days 하고 other days에서 두 개 분리되어 있거든. 일부 날에는 또 다른 날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the other를 쓰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냥을 안 나간 날도 있겠지. 그래서 일부 날에는 some days they bring home much more food. 잘 보셔야 될 게 home이 부사예요. home이 명사가 아니야 저게. 그래서 생각해보면 to home이라고 안 하자. I go home이라고 그러지 I go to home이라고 안 하잖아.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명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겁니다. 명사는 여기 있어요. much more food가 명사고 얘는 부사입니다. 집으로 훨씬 많은 음식을 가지고 온다. 훨씬 많은이기 때문에 비교급이죠. 여기 more이랑 than이 이렇게 짝을 이뤄서 비교급을 만들어주고 있고 they could possibly eat.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집에 가져온다. 그 사냥이라는 게 우리가 뭐 토끼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가. 최소 뭐 멧돼지라든지 코끼리 이런 걸 잡을 거예요. 근데 그거 잡으면 고기량이 꽤 많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네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고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자, 또 다른 날에는 they come home empty-handed. 이거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끝난 거야. 그들은 집에 온다. 어떤 상태로? empty-handed. 손이 빈 상태로. 굳이 따지자면 얘는 they를 수식하는 보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손이 빈 채로 집에 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보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부사라고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If a man caught a wild pig and hoarded it and for himself 저쪽 하는데 이거 if절입니다. 그리고 if절 안에 과거형이 구성되어 있고 뒷부분이 조동사 플러스 동사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가정법이네요. 가정법이고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잡는다면 멧돼지를 그 다음에 그것을 보관한다면 for himself and his family 그 자기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비축을 한다면 자, 그럼 여기부터 주절이에요. Much of it 그것의 상당 부분은 would go 갈 것이다 to waste 쓰레기통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당시에 냉장고가 있었을 리가 없잖아. 멧돼지 사냥해놓고 많이 먹어봤자 한 이틀? 이틀 먹으면 많이 먹은 거 아닐까? 얘네가?
그 다음에 다 상해서 없어질 거란 말이야. 다 썩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것의 상당 부분은, 그 멧돼지의 상당 부분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가 설명을 하지만 there are no deep freeze refrigerator. 당연히 냉동실이라는 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이유예요. 이유 부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During unlucky periods, 운이 나쁜 기간이라 하면 사냥 실패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겠지? 내가 가서 멧돼지 잡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멧돼지가 없었어. 혹은 내가 사냥 당할 뻔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얘기하는 거야. 자, 이 경우에 individual hunters and their families, 그들의 가족들은 would starve, 굶을 것이다. 뭐 문제 없죠, 여기까지. 사냥 실패하면 굶을 거다. Instead of living by a philosophy, 어떤 철학에 따라 사는 대신에 어떤 철학이냐? Rugged individualism, 거친 개인주의. 여기서 개인주의라 하면 내가 사냥했으니까 나만 먹을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에 따라 사는 것 대신에 그러나 hunters, 사냥꾼들은 who have a lucky day. lucky day라 하면 요 바로 윗문장에 있는 unlucky periods의 반대말입니다. 이거 사냥 실패고 그냥 사냥 성공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지, 당연히. 자, 사냥 성공한 소방관들이 아니고 뭐지? 사냥꾼들이 share their meat. 그들의 고기를 공유한다. with other families. 다른 가족과. A, B, C, D 집단이 있으면 A가 성공했을 땐 그거 가지고 B, C, D 나눠 먹고 C가 성공하면 A, B, C, D가 그거 가지고 나눠 먹고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상식적이죠. And they don't just share a little. 자,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조금만 공유하는 게 아니다. 잘 보시면 a little이잖아. 이거 긍정이죠. a little은 약간이란 뜻이야. 이건 공유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얘가 지금 긍정이고 앞에 don't가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을 공유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little이었으면 해석이 반대로 갈 거야. 그치? little이면 부정어기 때문에 이중부정이 상쇄돼서 그냥 공유한다라는 말이 돼 있을 거고 이거는 아주 조금을 공유하는 게 아니다. 많이 공유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죠? little이 긍정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조금씩을 공유하는 게 아니다. 대신에 they share a lot. 그들은 많이 공유한다. 거의 90%까지 공유를 한다. 90%라는 게 약간 납득이 안 될 수 있는데 멧돼지가 한 50kg 합니다. 그럼 걔를 사냥해서 뼈 같은 거 다 발라내도 한 20-30kg는 먹을 게 나올 거 아니야. 당신들이 고깃집 가서 배 터지게 먹어도 1kg를 못 먹어요. 물론 나 같은 사람 먹을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 이제 못 먹는단 말이야. 가족이 30명은 아니잖아. 무조건 남는다. 그래서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다 그냥 공유해버린다. In exchange for this generosity, 이러한 그 관대함에 대한 대가로, 관대함이 뭐겠어요? 관대함? 사냥 성공한 놈이 나눠주는 거 얘기하는 거겠지? 뭐 안 써도 될 것 같고. Their neighbors, 그들의 이웃들은 share with them, 그들과 공유한다. 언제? On days, 날에, 어떤 날? 관계부사 when. When the luck runs the other way.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share의 목적어가 없어요. share 원래 타동사지. share는 자동사가 아니다. share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 이거 생략됐다고 봐야겠죠. 이웃이 공유한다. 무엇을 공유하죠? 진의 고기를 공유하는 거겠지. 그치? their meat. 이런 말이 들어가 있겠죠. 이게 맥락상의 생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쨌든 문장의 형태는 자동사로 쓰였어요. share 뒤에서 열심히 목적어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없거든, 목적어가. 그들과 공유한다. 이 그들이 뭐야? 최초 공유자. 최초 공유자와 다른 이웃들이 공유한다. 어느 날, on days, days에 대한 부가 설명, 관계부사절이고 뒤에 완문입니다. The luck runs the other way. 운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대. 그건 무슨 말이겠어? neighbors가 성공하고 이 them이라는 집단이 실패한 날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까 lucky day랑 unlucky day라고 했잖아. 이 운의 방향이 바뀐 거야. 원래는 얘네가 성공했다가 이번엔 얘네가 성공했지? 그럼 얘네가 성공한 날은 얘네가 얘네한테 공유한다. 뭐 이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괜찮지? 마지막 문장. 여기서는 약간의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채집 수렵 사회잖아요. 이때도 농업을 조금씩은 했거든? 근데 농업 산출량은 대략적으로 예측이 되지 않아? 대충 예상이 되지 어느 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리 집 앞마당에서 키운 뭐 배추가 또는 상추가
날 거잖아. 얘가 특별히 없어질 거라는 걸 기대하지 않잖아, 우리가. 농업은 채집 수렵보다 훨씬 안정성이 강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냥에서 얻은 고기에 대해서 이러한 교환 과정이 있었고 반면에 농업으로 생산되는 이런 곡물에 대해서는 교환 과정이 조금 덜했다. 이렇게 마지막 말에서 한마디 덧대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걸 공유함으로써 특히 어떤 것들 those that are unpredictable and uncertain 여기까지 해서 일단 끊어볼 거고요. 여기 잘 보시면 내가 지금 슬래시를 거서 안 보이겠지만 여기 콤마가 있었다. 이 콤마가 resources라는 명사랑 이 자리에 있는 those라는 명사 사이를 연결해주는 동격 콤마예요.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근데 특히 어떤 자원이냐 하고 나서 관계대명사절이 이 those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해주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거 명사 충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앞에 있는 명사랑 resources라는 명사랑 뒤에 있는 those라는 대명사 사이에 동격 콤마가 찍혀서 같은 말로 처리를 해주고 이 those에 대한 부가 설명을 대절로 했다. 자, 그럼 이제 뜯어봐야겠지. That are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이러한 것들, 특히 이런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이 자원의 예시가 뭐냐? 사냥에서 얻은 고기야. 뭐에 대비해서? As opposed to 대비해서 vegetable crops. 농산물은 사실 불확실성이 좀 적잖아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예상대로 나오잖아, 얘는 공유할 필요가 적었다. 반면에 고기 같은 거는 공유할 필요가 컸다. 사냥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자원 공유함으로써 the group provides 이 집단은 제공한다. mutual insurance policy 어떤 보험 정책을 제공한다. 상호 보험을 제공한다. against starvation 어디에 대항해서 굶주림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그래도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래도 매일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 4명 중에 1명은 성공하겠지. 그리고 4명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20명, 30명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 사냥꾼 집단이. 그 중에 한 놈은 성공하겠지.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있나? 괜찮아요? 넘어가자고. 자, 23강의 1번으로 가볼게요. 얘도 쉬워요. 이게 많이 쉬워. 근데 이제 우리가 바로 딱 읽었을 때 솔직히 좀 구라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 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투기 조종사가 날아가다가 총알을 맨손으로 잡았대. 그거 봐, 안 믿잖아. 근데 진짜 그랬대. 전투기 조종사가 날아가다가 창문을 열고 옆에 날아오는 총알을 이렇게 맨손으로 잡아가지고 기념물로 갖고 내려왔어요. 솔직히 안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 비행기가 일단 창문이 열려요? 비행기 창문 열어본 적 있어, 혹시? 그러니까 창문에 껍데기를 연 거지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본 적이 있어, 비행기에서? 아마 안 될걸? 비행기는 그거 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기압차가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근데 조종석은 열린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조종석은 열려서 활주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기장님들이 담배 피우고 그런대요. 조종석에서. 그게 창문이 열린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그 양반들도 비행 중에 열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이 당시에는 비행기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렸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수치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비행기 속도가 시속 한 300km라고 가정을 해보자.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빠르지만 비행기 입장에서는 거의 기어가는 거잖아. 이 정도면. 당신들 비행기 타면 1000km로 날아다녀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엄청 느린 거다. 옛날 비행기니까. 자, 근데 총알은 몇 킬로 날아오죠? 일단 300km는 아니야. 이제 300km면 보고 피할 수 있잖아. 총알 처음에 딱 그 총구에서 나오면 시속 3000km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점점점 느려지겠지. 위로 쐈으니까. 총알이 처음에는 뭐 사실 이 당시 총은 3000km가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자, 요걸로 출발을 하지만 얘는 공기저항 많이 받고 또 비행기처럼 계속 추진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아가면서 에너지를 잃죠. 그래서 얘가 점점 느려져가지고 한 305km까지 이렇게 총알 속도가 줄어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내가 비행기를 300km짜리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저 밑에서 날 격추하려고 쏜 총알이 처음엔 엄청 빨랐지만 점점 올라오고 공기저항을 만나면서 느려지잖아. 그럼 실제로 내 입장에선 총알 몇 킬로로 날아온 것처럼 보여? 5km로 날아오지. 이러면 잡을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 사건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한다. 자, 일단 보시면 There's one important thing to note.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One important thing. 뭐 할? To note. 기억할. About
momentum. 운동량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모든 움직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only relative velocities are relevant. 상대 속도만이 중요하다. 절대적인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필자는 주장을 일단 합니다. 이걸 만약에 납득하기 좀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봐. 당신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오는 차가 사람 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100% 죽지? 한 99.9%는 죽을 거야 아마. 근데 내가 110km로 가고 있는 걸 뒤에서 누가 100km로 추돌하면 나 죽나? 안 죽을 가능성이 높죠. 그거 내리자마자 모가지 잡고 이러면 보험 사기야. 그거는 사실 멀쩡한 거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속도로 추돌했지만 내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상쇄되잖아요. 실질적인 운동량은 10km/s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10km에 기반한 어떤 계산이 있겠지. 내 계산식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운동량을. MB인가? MB 제곱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MB지, MB. MB가 운동량이고 MB 제곱이 충격량인가? 물리한 양반들이 알 텐데. 다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당신들은 알아야지. 자, 하여튼 뭐 그래요. 상대 속도만이 중요하다. 똑같이 100km로 쳐도 내가 정지 상태 사람인 거랑 110km로 움직이고 있는 차량인 거랑은 운동량 차이가 많이 난다. 자, 실제로 when you think about it, 네가 생각을 해보자면 all velocities are relative.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모든 속도는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상대 속도만이 중요하다. 아니 근데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모든 속도는 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적어도 운동량이나 충격량의 관점에서는 모든 속도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므로 on the surface of the earth, 지구 표면에서 we always reckon velocity with respect to the ground. 우리는 항상 속도를 계산한다. 이게 계산한다예요. 계산한다. 뭐랑 관련 지어서? 땅과 관련 지어서.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면 이게 시속 한 5km 되겠지? 근데 실제로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요? 이것도 그냥 정확한 수치는 아니야. 근데 시속 2만 km라고 쳐봐. 지구가 자전한 속도가 엄청 빠르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요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랑 걷다가 부딪히면 사실 나는 2만 5km로 가다 얘랑 부딪힌 거란 말이지? 근데 얘 안 죽잖아. 이유가 얘도 2만 km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구의 자전 속도가 이게 모두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산식에서 빠진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계산한다. 이 땅과 지면에 대해서. The velocity of the earth itself does not matter. 지구의 속도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왜? 너도 나도 똑같이 시속 2만 km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산식에서 빠진다. 그냥 우리 사이의 상대 속도 차이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re's a true story of a French pilot. 뭐 진짜 이야기래. 뭐 일단 뭐 책에 나왔으니까 그냥 믿어보자고. 그 프랑스의 조종사의 실제 이야기가 있었대요. 제2차 세계대전에. 자, 근데 이 양반이 who stretched his hand out of his small airplane window and caught a bullet. 요거 묶어가지고 요 파일럿 수식해야 돼. 프랑스 조종사의 실제 사례가 있었다. 근데 이 양반이 뭘 했냐 뜯어보니까 이 양반이 스트레치가 말 그대로 뻗다예요. 그가 뻗었다 그의 손을 out of his small airplane window.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비행기에 창문이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손을 뻗을 수 있을 정도로 비행기 속도가 느렸다는 거지. 아니 시속 1000km로 가다가 손 뻗잖아. 손 없어져요 그냥.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근데 이 당시 비행기는 뭐 그 정도로 빠르지는 않았나 봐. 그래요. 손을 내밀었고 그 다음에 caught a bullet. 총알을 잡았다. 솔직히 개구란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렇다 해보자. 총알을 잡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총알이 비행기보다 빠르잖아. 그것도 훨씬 빠르잖아. 그럼 이거 그대로 손 뚫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The velocity of the bullet. 총알의 속도는 must have been. 요 동사 좀 특이한데? must have been 이라는 동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게 아마 아는 놈들 알 거야. must가 뭐뭐 해야 한다 말고 해석이 하나 더 있어요. 뭐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진 진술. 요런 표현으로 우리가 쓸 수 있잖아, must를. must의 뜻이 뭐뭐 임에 틀림없다. 요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다들 얘기를 못할 텐데 문맥 속에서 나오면 분명히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나 할 수 있을 거야. 자, 이 must에다가 have pp를 결합시킨 거예요. 얘를 완료형으로 바꾼 거야. 여기다가
must에다가 플러스 have, pp라는 요소를 더하면 원래는 must 하고 나서 바로 본동사 나오죠. 그 본동사가 pp형에 결합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뭐 임해가 아니고 요 부분이 수정이 될 겁니다. 요 부분이 뭐뭐 였음에라는 과거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진 추측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합한 본동사가 be예요. 총알의 속도는 뭐뭐였음이 틀림없다라고 해석이 될 거야. 자, 뭐였음이 틀림없어? About the same. 거의 같았음이 틀림없다. 뭐랑? As the velocity of its plane. 그의 비행기 속도와 거의 같았음이 틀림없다. 이 조종사라는 양반이 창밖으로 총알을 잡은 시점의 총알의 속도랑 그 당시에 그가 비행하고 있었던 이 항공기의 속도가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손이 바로 뚫렸겠지. 그치? 100km만 차이 났어도 바로 뚫렸을 거야, 여기가. 근데 잡았다는 거는 거의 비슷한 속도였겠구나. 비행기가 300km면 뭐 총알이 한 305km 이렇게 날아오고 있었다는 거야. 자, 이것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잡는 것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총알이 비행기만큼 느려졌다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후자 쪽이 조금 더 정확하겠죠? 요거는 총알의 감속이에요. 총알의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감속이야. 총알이 원래 300km로 날아왔으면 우리가 총알을 피할 수도 있잖아, 보고. 조금 빡세긴 하겠지만 피할 수 있단 말이지. 자, 이것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a bullet slows down. 총알이 느려지기 때문이다. to such a velocity. 그런 속도까지 느려지기 때문이다. such. 어떤 such겠어요? 비행기 속도 얘기하는 거죠. 비행기, 항공기 속도만큼이나 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를 향해서? toward the end of its flight. 그 비행의 끝부분에 향해서. 그 비행이 총알입니다. 비행기 아니에요. 비행기 끝이 아니고 총알 끝이야. 총알이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죽더라도 웬만하면 기말 끝나고 죽으려고 노력을 할게. 그러니까 좀 있어봐. 이 it가 총알이에요. 총알이 궤적을 타고 이렇게 날아오잖아. 어느 순간이 되면 에너지를 잃고 얘가 그냥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대로 낙하할 겁니다. 그 전까지. 즉, 총알의 비행 끝부분에 향할수록 느려진다. 뭐 때문에? Due to the action of air drag. 공기 저항 때문에. 해석해보시면 총알의 감속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총알이 느려지기 때문이야. 그런 속도까지. 어디를 향해 갔을 때 그 총알의 비행 거의 끝에 도달했을 때 에너지를 거의 다 잃었을 때는 저 정도로 극단적으로 감속할 수 있다. 공기 저항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몇 개 있었는데 우리나라 보면 뭐 용인에는 잘 없긴 한데 조금만 더 지방이나 강원도나 이런 데 보면 군부대 사격장이 있단 말이야. 총 쏘는 사격장이 있어. 근데 거기 이 사격장 뒤에 막 등산로가 있어요. 거기 지나가던 사람이 총을 맞을 수도 있어, 가끔. 근데 안 죽어요. 사격장보다 5km, 10km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총알을 맞는 건 별 데미지가 없는 겁니다. 이미 총알이 너무 느려져서 시속 200km로 그냥 날아가면 그냥 매우 아프고 멍드는 정도가 되는 거야. 앞에서 맞아야 뭐 뚫리고 하는 거지. 자, 그거랑 비슷하게 심지어 얘는 위로 쐈잖아요. 얘는 위로 쐈단 말이야. 그럼 얘는 훨씬 더 느려진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알이 극단적으로 느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Since only the relative velocity matters. 여기서 상대 속도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the momentum of the bullet. 이 총알의 운동량은 was negligible. 무시할 수준이 되었다. 총알의 운동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누구 입장에서? As far as the pilot was concerned. 그 조종사의 관점에서. 시속 300km로 날아오는 총알을 우리가 맞으면 많이 아픕니다. 근데 이 조종사는 지가 300km로 날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 관점에서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300km가 그냥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게 아니에요. 총알 300km를 맞으면 아픈데 이 조종사 입장에서는 사실 5km로 맞은 거잖아, 얘는. 지가 300km로 날아가고 있고 총알이 305km로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조종사에게 가해지는 이 운동량은 5km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as far as the pilot was concerned, 이 조종사 입장에서는 거의 무시할 수준이었다. 여기 보시면 조종사에 관한 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조종사 입장에서는 이란 뜻입니다.
상대 속도가 5km/h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일단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므로 he would have had. 요거 have had 잘못 쓴 게 아니고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는 가졌을 것이다. 가졌을 것이다.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 근데 little problem이래. 그럼 해석을 바꿔야겠지?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요. in catching the ball. 총알을 잡는 데 있어서. would have pp랑 little problem 두 개를 이용해서 이 친구를 가지고 과거 해석을 만들어주고 이 친구를 가지고 부정 해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괜찮죠? 그래서 잡았다라는 얘기야. 다음 거 보자. 3번. 얘가 뭐 그나마 오늘 하는 것 중에는 조금 뭐 생소할 수 있는데 알만합니다, 얘들. 원래 수특이 항상 그 유형편 부분이 조금 어렵고 소재편 부분이 조금 쉬워요. 기말고사 지문들이 중간고사 지문보다 쉬운 편입니다, 항상. 자, 얘는 보면 바로 들어가 보자. Living things are not confined to the familiar temperate realm of land, water, and sunlight. Living things는 생명체는 are not confined, 제약받지 않는다. 어디에? Familiar temperate realm. 여기에 제약받지 않는데 그럼 to하고 명사가 이거잖아. 얘잖아, 얘. 자, 그리고 나서 inhabited by plants and plant and animals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를 명사수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굳이 문법적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하면 of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앞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고 inhabited라는 분사가 2차적으로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건데 이 사이에 and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얘는 분사고 얘는 전명구잖아. 이거는 and가 없이도 병렬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식물과 식물을 먹는 동물에 의해 서식되는 그런 영역에 제한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뭔 소리냐? 식물과 동물이 살지 않는 곳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꿔서 해석이 되지? 생명체가 사는 곳은 제한될 필요가 없어. 어디에? 식물과 동물이 사는 곳에. 쉽게 얘기하면 동식물 서식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여기서도 어떤 생명체는 서식이 가능하다. 지금 말이 좀 이상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동식물 말고는 별로 생명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박테리아 같은 놈들이 있잖아요. 걔네들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박테리아, 뭐 바이러스 이런 친구들은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요거 넣으면 일단 괜찮을 겁니다. 자, 그들은 발견될 수 있다. 어디에서? 요거는 보시면 한번 묶어보자. In the darkest depth of the ocean. 요거 첫 번째 묶어주고 in hot volcanic mud 묶어주고 그 다음에 in pools beneath the frozen surface of Antarctic 묶어주고 자, 그 다음에 and 하고 나서 buried kilometers deep in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왔죠. 근데 얘가 좀 특이해. 앞에 거는 다 in 플러스 명사인데 얘는 뭔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갑자기 혼자 이렇게 튀어나와 있단 말이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They can be found라는 동사, 주어 플러스 동사가 4번 반복된다고 생각해 봐. 그럼 첫 번째, They can be found in the darkest depth of the ocean. 그리고 They can be found in the hot volcanic mud. 그리고 They can be found in pools beneath the frozen surface of Antarctic. 그리고 and They can be found buried 해서 얘가 목적보어인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 and가 있는 이유는 이 문장이 4개인 거야, 실제로 4개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같기 때문에 얘를 앞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요렇게 이해할 수 있지. 요렇게 이해하면 왜 여기 사이엔 and가 없는데 여기 사이엔 and가 있는지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죠. 실제로 문장이 4개다. 4개고 요 앞에 세 덩어리는 in 플러스 명사라는 같은 세트고 네 번째 거는 buried라는 PP형이에요. 얘는 그래서 요게 find A, B의 수동문이 되는 겁니다. 요 네 번째 문장에 한해서는. 이해되나? 1, 2, 3번 문장은 그들은 발견될 수 있다라는 3형식 문장의 수동태였고 4번 문장만 find A, B를 이용한 수동문을 만들어 놓은 거야, 5형식을. 그래서 얘만 목적보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부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들은 발견될 수 있다. 묻힌 채로 kilometers deep in the earth's crust. 지각속 수 킬로미터 깊이에 묻힌 채로 발견될 수 있다. 지금 4개의 장소가 나왔잖아요. 여기 우리 살 수 있나? 사람 살 수 있나 여기? 당신들 혹시 심해에 살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거야. 화산에 살 수 있나? 조금 빡세. 남극 얼음층 아래에 살 수 있나? 이것도 하면 안 될 겁니다. 지구 지각에서 수 킬로미터 들어가가지고 살 수 없겠지, 당연히. 살 수 없어. 어떻게 해도 살 수 없어. 이거 인간, 동물, 식물이 살 수 없는 지역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The creatures that live in these extreme environments. 자, 이러한 극단적 환경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are generally unfamiliar. 친숙하지 않다. 누구한테 친숙하지 않다? 우리한테. 이게 빠져 있어. 맥락상으로 unfamiliar to us가 지금 이 자리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쟤는 필수어는 아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는데 문맥상으로는 사실 저기 to us가 들어간 게 훨씬 적절하긴 하겠죠. 그게 조금 더 납득이 되지. 자, 이런 극단적 환경에 사는 생명체들은 극단적 환경 위에 나와 있는 4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사는 친구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 Not only because, but also because. Not only A, but also B네. Not only because A. A 때문뿐만 아니라 but also because 하고 나서 B. B 때문이기도 하다. 필자는 A, B 중에 뭘 강조하고 있죠? B 강조하는 거지, 얘는. Not only A, but also B는 B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원래 그래. 항상 그래 왔어, 얘는. 자, 그들이 접근 불가능하기 때문뿐만 아니라 but also because 뭐 때문에? They're mostly microscopic.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명체한테 친숙하지 않은 이유가 당연히 얘네가 사는 지역이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잖아. 뭐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 말고 얘네가 너무 작은 것도 한몫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부정어 도치되면 굉장히 문장이 쓰기 어려워지는데 이거는 여기다 쓰면 너무 길어질 것 같거든. 이거 내가 톡방에 올려줄게, 써서. 네, 아마 이렇게 될 거야. Not only because they are inaccessible are the creatures that live in these extreme environments generally unfamiliar to us, but also they are because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에 they are를 삽입해야 돼요. 이건 써서 내가 올려줄게. 여기다 쓰는 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 In more homely habitat, 조금 더 집에 가까운 환경에서는, 자, 그러니까 얘는 저기 나와 있는 extreme environment의 반대말이겠죠.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한 환경에서도 얘 왜 나왔어? 얘가 접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작기 때문에 친숙하지 않다라고 했잖아.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접근이 돼도 안 보인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접근이 되는 우리 일상에 함께하고 있는 미생물들도 우리 눈에 안 보인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우리에게 접근이 가능한 더 친숙한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are too small for us to see without any special equipment. 요거 그거죠? 투투죠, 투투. too small, too 부정사. 너무 뭐해서 뭐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이거 부정문 문장으로 바꾸는 것도 중학교 때 아마 연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요즘은 안 나오니까 그런 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너무 작아서 우리가 볼 수 없다야. 특별한 장비 없이는. 특별한 장비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바이러스도 볼 수 있어, 현미경으로. 근데 특별한 장비가 없으면 육안으로는 볼 수 없잖아. 우리와 친숙한 서식지에 있더라도 대부분의 유기체들은 너무 작아서 특별한 장비 없이는 볼 수 없다. They tend to go unnoticed. 요거 그냥 편의상 tend to go 전체를 동사로 잡을게요. 원래는 tend를 동사로 잡고 to go를 목적으로 처리하셔야 되는데 뭐 너무 복잡하잖아. 그냥 통째로 동사로 잡고 unnoticed를 그냥 바로 보어로 잡아버릴게. 자, 그리고 얘는 예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인지되지 않은 채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분사잖아. 분사지. 예수식해요. 그들의 상태를 소식하는 거야. 인지되지 않은 채로 걔네가 스쳐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unnoticed라는 과거 분사가 들어가 있다. 인지되지 않고 지나간다. 자, 뭐가 아니라면 unless they cause a disease. 그들이 어떤 질병을 유발시키거나 또는 rot
the timbers of our house. 우리 집의 목재를 썩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하면 우리가 관찰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보이겠지. 코로나 바이러스 원래 안 보이잖아. 근데 지금 우리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알죠? 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연구 인력을 거기다 갈아 넣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 이 대부분의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유인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나 microorganisms, make up, 구성한다. 구성되다가 아니고 구성한다다. 저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그 consist of랑 같은 말인 수동태 표현이 있죠. be made up of, 개의 능동태예요. 걔랑 같은 말이야. 그다음 여기서는 얘는 능동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능동형 동사고 따라서 구성하다예요. 구성하다, 구성한다. 능동형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유기체는 구성한다. Most of the total mass. 대부분을 구성한다. 뭐에? 전체 질량의 뭐에? Of living matter on our planet. 생명체 전체 질량의 상당 부분을 구성한다. 이 얘기를 왜 한 거냐? 우리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또는 조금 더 양보해서 식물이 살 수 있는 데까지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야.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없는 극단적 환경에서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기체는 살아있었다. 그 심해에도 무슨 플랑크톤 이런 애들 살고 있잖아.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마지막. 이거는 부정어 도치가 되어 있어요. 이건 부정어 도치문이다. Only recently가 부정어인 이유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부정어거든. 최근에서야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최근까지 안 됐다는 얘기죠. 한정 조건이에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과제가 돼 있는 사람들만 집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못 가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제 대부분은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인 겁니다. 자, 최근에서야 부정어. 조동사가 여기 있어요. have, 본동사, begun to get. 이렇게 조, 주, 동으로 쪼개져 있죠. 최근에서야, 자, through, 일단 무시하시고, 최근에서야 우리가 시작했다. 뭐를 get a picture of life on earth.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그림을 얻어내기 시작했다. 자, 그림을 얻는다는 거 말 그대로 관찰했다라는 얘기겠죠. 관찰했다.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get a picture 이 부분이 관찰하다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최근에서야 우리가 생명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 근데 어떤 관찰이냐 또는 어떤 생명체냐 뭐 어느 쪽으로 보든 큰 상관없습니다. That is not grossly distorted. 선행사는 뭐 픽처를 수식하셔도 되고 life를 수식하셔도 되고 earth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earth는 조금 이상하거든. 저건 뭐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쪽 잡든. 최근에서야 우리가 어떤 그림을 얻어내기 시작했냐? That is not grossly distorted. is distorted. 수동태 동사죠. 왜곡된. 아주 더러울 정도로 왜곡되지 않은 뭐에 의해서? By our biased perspective. 우리의 편향된 관점에 의해 아주 더러울 정도로 왜곡되지 않은 사진을 이제야 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원래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전자현미경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선입견이 배제된 객관적 상태를 관찰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기존까지는 우리가 항상 이 생명체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을 해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관찰할 수 있게 됐다. 어떤 관찰? 왜곡되지 않은 뭐에 의해서? 우리의 편향에 의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As large animals living on dry land. 큰 동물로서 육지에 살고 있는. 그럼 저거 원래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거든? 앞에 우리라는 명사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죠. 이 명사가 지금 없어요. 문맥상으로는 our perspective가 있기 때문에 our를 수식한다라고 필자가 완화해서 쓴 건데 원칙적으로는 as는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 수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명사가 없긴 해요. 요 our은 형용사잖아 이거는. 그 다음에 perspective를 as large animals를 수식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 as는 뭐뭐로 써니까 그 우리라는 명사가 앞에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집단이냐? 큰 동물이야 육지에 살고 있는 이런 집단으로서 우리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이
선입견에 의해 편향되지 않은, 왜곡되지 않은 관찰을 이제서야 할 수 있게 됐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난 마지막 요거 남겨놓은 거 처리하고 가자고. Through new method of molecular analysis and specifically through the analysis of DNA sequence. 요거는 through가 두 개네요. through 두 개고. 뭐 앞에 거는 분자 분석의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두 번째는 DNA 순열,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특히 DNA 염기서열 분석 통해서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서야 우리가 관찰하기 시작했다. 생명체를. 어떤 관찰? 왜곡되지 않은 관찰. 뭐에 의해서? 큰 동물로서 우리의 관점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은, 자의적이지 않은 객관적 관찰이 가능해졌다. 이게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4번 같으지? 자, 마지막 요거 26강인가? 1번 요거까지만 하고 시간을 치자고 오늘. 스티리오 맥락적 단서와 전시회의 고립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스튜디오는 그 화가들이 일하는 작업실이 있지,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화방이라고 하나? 화실? 하여튼 그거 생각하면 돼. In the context of a studio visit, 어떤 화실을 방문한다는 관점에서 the viewer might notice. 관찰자는, 여기 관찰자는 방문객이겠죠? 이게 visitor예요. 자, 방문객은 인지할 수 있다. Several clipped newspaper articles. 그 다음에 a wax-coated hot plate. Walls. 그 다음에 floors. 그리고 sculptures. 목적어 5개예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딱 봐도 화실이 지금 지저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하다라기보다는 약간 이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작업했는지를 추단할 수 있는 단서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자,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자고. 여기는 벽에 피드로 꽂힌 여러 개의 오려낸 신문 기사들, several clipped newspaper articles pinned to the wall. 벽에 붙어있는 신문 기사들. 그 다음에 왁스 코팅된 핫플레이트, 전기가열기. 그 다음에 벽, with paint marks, 페인트 자국이 남아있는 벽. 그 다음에 raisin drizzled floors, 수지가 흘러내린 바다. 그 다음에 several sculptures, 얘도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거의 보이지 않는 through their plastic wrap. 한마디로 지저분하다. 지저분하다. 화실 방문해보니 지저분하다. 지저분한 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필자는 얘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보시면, 그러한 현실 세계의 단서들이 offer, 사형식입니다. 제공한다. 방문객들에게 무엇을? a foothold, 발받침을 제공한다. 내지는 발판을 제공한다. 어디에 대해서? onto the artist, 전 작품. 저게 전체 작품이라는 뜻이거든. 저거 어떻게 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작품들을 통틀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나왔냐면 이 지저분한 것들이 있죠. 이걸 이용해서 작품을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이 지저분한 것들이 얘가 해석의 맥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밑에 예시가 나오겠지만 그런 얘기 있었잖아. 뉴스 신문 기사들이 막 벽에 붙어 있어. 그럼 우린 그걸 보고 뭘 생각하고 할 수 있냐? 이 예술가는 신문 기사로부터 영감을 얻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왁스가 막 엎질러져 있어. 그러면 이분은 왁스로 자기 작업을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페인트로 벽이 난리가 나 있어. 그러면 이 양반은 페인트를 적극적으로 쓴 양반이구나. 이렇게 맥락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 지저분한 것들을 통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단서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문객은 상상한다. 대디아라고 상상합니다. The artist is currently a painter. 이 예술가는 화가야. 어떤 화가냐면 who applies wax and raisin and finds inspiration in a particular articles. 이렇게 해주고 나서 applies랑 finds가 병렬 동사입니다. 주관대절의 동사 2개예요. 저런 것들을 사용하고 신문 기사로부터 어떤 동기부여, 영감을 얻는 예술가라는 걸 알게 된다.
왜? 신문 기사가 벽에 붙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은 신문 기사로 어떤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만드는구나. 왁스가 바닥에 엎질러져 있어? 이 양반은 작품 만들 때 왁스를 쓰는구나. 이거 알 수 있다고. 이 정도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례인데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작품 말고 어떤 사치품을 생각했을 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어떤 사람은 진짜 롤렉스를 차도 가짜 같고 어떤 사람은 가짜를 타도 진짜 같을 수 있어. 야, 내가 어느 날 여기 롤렉스를 차고 나타났어. 진짜인 것 같아? 가짜인 것 같아? 내가 사면 진짜인 것 같을 수 있어.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그 사람에 따라 이게 다를 수 있단 말이야. 당신들이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그 트레이닝복 입고 아주 땀에 절어가지고 2호선 내리고 있는 어떤 50대 아저씨가 손목에 한 20억짜리 시계를 차고 있어. 그거 당연히 진짜라고 생각해? 가짜라고 생각해? 당연히 가짜라고 생각하죠. 맥락을 이용해서 작품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그게. 당신들이 그거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아저씨가 솔직히 누가 봐도 가짜인 것 같은 채널 셔츠 막 이렇게 도배된 거 이게 채널 이렇게 생겼나 이거? 이게 채널이잖아. 요렇게 생긴 요게 이만큼 도배가 된 셔츠를 입고 5억짜리 차에서 내렸다고 생각해봐. 이거 누가 봐도 쌈마이고 약간 좀 단차도 안 맞는 것 같고 이상한데 이 사람이 5억짜리 차에서 내리면 약간 진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맥락을 이용해서 작품을 해석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사하게 Guest experiencing artworks in some homes. 어떤 예술 작품을 경험하고 있는 손님들은 집에서 Notice Art position next to furnishing. Family photograph displayed 어쩌고저쩌고 한 요거 3개 나올 거야. 첫 번째 art, 두 번째 family photographs, 세 번째 books. 이렇게 3개가 목적어예요. 요것들을 인지할 것이다. 부가 설명 뜯어보면 예술 작품인데 가구 옆에 배치가 돼 있어. 그 다음에 가족 사진인데 피아노 옆에 배치가 돼 있어. 그 다음에 커피 테이블 책인데 스택 쌓여 있어. 뭐 하기 위해서? 선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괄호에 들어가 있는 게 맥락이에요. 괄호가 맥락이고 그 앞에 있는 목적어가 해석의 객체인 겁니다. 이 괄호를 이용해서 앞에 목적어 해석한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피카소의 그림이 걸려 있어. 근데 옆에 소파는 막 난리가 났어. 다 해지고 막 지금 당근마켓에서 올려도 아무도 안 살 것 같은 소파야. 그럼 이거 짭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겠지. 근데 무슨 그림인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거 비싸 보이지 않아. 근데 옆에 막 20억짜리 소파가 옆에 있어. 그럼 우리 이거 당연히 진짜라고 생각하죠. 비싼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맥락을 통해서 객체를 해석한다. 어떤 가구 옆에 있냐에 따라서 비싼 걸로 보일 수도 있고 싼 마이로 보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사진. 피아노 옆에 있냐, 현관에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시를 했구나라는 걸 추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이 쌓여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선호가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도 결국은 맥락을 이용해서 이번엔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맥락으로 상황을 해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가족 사진이나 쌓여있는 책이 작품은 아니잖아.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맥락을 통해서 구체적 상황을 해석한다. 자, 이러한 요소들은 affect particular experiences. 특정한 경험들의 영향을 준다. 해석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썼던 말로 바꿔볼게요. 이러한 요소들이 맥락입니다. 맥락이 영향을 주는 거야. 그 작품 내지는 상황의 해석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작품이지만 이게 어디 걸려있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계지만 누가 찾냐에 따라서 똑같은 책이지만 이게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 책상에 쌓여있는가에 따라서 약간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 내 책상에 쌓여있는 책은 뭐예요? 그건 베개일 확률이 높아. 내지는 라면 받침일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근데 교수님 서재에 있는 책은 진짜로 읽는 책일 가능성이 높겠지. 똑같은 책인데 해석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말 하면 더 나올 거야. 예술가의 화실이나 이 컬렉터의 집에서 the residue from studio activities. 잔여물이에요, 잔여물. 스튜디오 활동의 잔여물.
아까 얘기한 왁스 같은 거 있지? 왁스라든지 페인트 칠해진 벽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collector's personal belongings. 이 컬렉터의 개인 소유품. 자, 이런 것들이 residue와 잔여물들과 소유물들이 help to connect.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to connect가 목적 보호입니다. 이거 몇 번 얘기했었죠? 이거 바로 OC예요. 따라서 이거는 to가 생략될 수도 있어. 목적어가 뻔한 경우에 이렇게 생략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경우에 목적어는 관찰자겠죠. 관찰자 방문자겠지. 방문자가 연결하도록 돕는다. 무엇을? artwork to the world. 예술 작품을 세상에 연결하도록 돕는다. 예술 작품을 해석하도록 돕는다.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화실에 갔을 때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는가? 그림을 보러 갔는데 그 집 꼬라지가 어떠한가? 이게 그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쩌면 그 예술품 자체보다 이런 거에 의한 해석이 강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마지막 부분은 좀 다른 얘기 할 겁니다. 대비해서.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는 게 적절한가요? 뭐 사실 우리가 판단할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 예술 작품의 진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맥락이 배제된 채로 이걸 감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 그림이 진짜 좋은 그림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이 그림을 떼어놓고 봐야 돼요. 이 그림을 130억짜리 아파트 벽에, 대리석 벽에다 걸어놓으니까 당연히 좋아 보이겠지. 근데 이게 그림 자체로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림이냐,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시장은 빈 벽에 전시하거든? 그게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두 가지 사례에서는 맥락을 통해서 객체를 해석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었죠. 이번에는 맥락을 배제한 거야. 의도적으로 맥락을 배제한 거다. Artworks displayed in exhibitions. 전시회에 전시된 이런 예술품들은 feel comparatively isolated. 단절된 것처럼 느껴져. 왜? 흰 벽에다 걸어놨으니까. 130억짜리 아파트 대리석 벽이 아니고 흰 벽, 플라스틱 벽에다 그냥 걸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맥락상의 해석을 차단하는 거예요. 아, 이런 좋은 벽에 있으니까 좋은 그림이겠지? 라는 맥락상 해석을 못하도록. 자, 그래서 요거 조금 쉬운 말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이거 의도적으로 맥락상 해석을 차단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술품 자체에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차단을 해놓는다. Particularly clipped from the world where they originated.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일단 clipped from이 잘려나간이거든. 세상으로부터 잘려나간, 그들이 온 세상으로부터 잘려나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들이 온 세상으로부터 잘려나간, 즉 단절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잖아. 여기 나와 있는 isolated랑 여기 나와 있는 clipped 두 개 있죠? 요거를 동격 콤마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얘도 C인 거야, 그러면. Artworks feel comparatively isolated. Artworks feel comparatively clipped from the world. 이렇게 문장 붙여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여기다 필자가 and를 안 쓰는 거예요. 두 개가 같다라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isolated, 이 친구랑 여기 나와 있는 clipped, 뭐 정확히는 clipped from, 이 두 개가 동격이다. 같은 말이다. 여기까지 문제 있나? 괜찮죠? 마지막 문장. This could explain why aesthetics tend to treat artworks as singletones rather than members of some set. 일단 읽어볼게요. 이것은 미학자들이 왜 예술 작품을 어떤 집합의 구성원이라기보다는 단독체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미학자들의 근무지가 어디야? 전시장이지. 얘네들은 맥락상 해석 못해요. 맥락상의 해석이 차단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이랑 저 작품이 세트라는 생각을 못하게 의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작품 하나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이해나 탐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설명할 수 있다. 무엇을? 명사절이에요. why, 의문부사고, 이 양반들이, 미학자들이 tend to treat artworks. 예술품을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뭘로써? singleton, 단일 작품으로서. 뭐가 아니고 as members of some set,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보는 대신에.
사실 이 마지막 문장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학자들은 맥락상 해석을 못하는 환경에서 근무를 해. 어쩔 수 없이 작품만 가지고 쇼부를 봐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단일 작품으로 취급한다는 논리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미학자들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애초에. 미학자라고 하면 그 예술 작품을 해석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이 작품이 어떻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맥락상의 영향을 받으면 정당한 평가가 안 나오겠죠?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어느 쪽이든 이거 학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가능성은 요 문장에 대해서 첫 번째 가능성은 차단된 환경에서 근무한다. 그러니까 맥락상 해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술 작품을 해석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단한다. 양쪽 해석이 모두 가능한 문장으로 보여지고요. 이거는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거 따라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거 거의 시험 범위 마지막이라 다음 달 중순쯤 돼야 무슨 말인지 알려주실 것 같아. 근데 뭐 내 생각에 약간 2번이 더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미학자가 저거 만든 거잖아. 이 양반들이 전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의도와 무관하게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 생각에는 2번이 더 정당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됐다. 질문 있나?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단 영상을 끊고